네, 중졸검정고시 2021년도 2회차 국어문제 11번 문학 파트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13번은 최일남 작가의 노새 두 마리라는 수필입니다. 1970년대 배경을 하고 있는 수필이고요. 서울에서 서울 배경으로 그 산업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민들의 힘든 모습을 빗대어서 수필로 표현했어요. 노새로 표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 수 있니?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히힝 한번 웃었다.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은 않았다.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새 새끼고 어머니는 암노새고 할머니는 어미노새가 되는 것일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 히히힝 웃었다. 어른들은 이래서 술집에 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안주만 집어 먹었는데도 술 취한 사람 마냥 턱없이 즐거웠다. 노새가족. 노새가족은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아버지와 내가 집에 당도했을 때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다. 우리를 본 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나와 매달렸다. 이걸 어쩌우 글쎄 경찰서에서 당신을 오래요. 그놈의 노새가 사람을 다치고 가게 물건들을 박살냈대요. 이걸 어쩌지? 노새는 찾았대? 찾거나 그러면 괜찮게요. 노새는 간데온데 없고 사람들만 다치고 하니까 누구네 노새가 그랬는지 수소문 끝에 우리 집으로 순경이 찾아왔지 뭐유. 오늘 낮에 지서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 노새가 튀는 바람에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도로 무슨 법이라나 하는 법으로 아버지를 잡아 넣어야겠다고 이르고 갔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술이 확 깨는 듯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눈만 대룩대룩 굴리고 서 있더니 힝 하고 코를 풀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스적스적 문 밖을 걸어 나갔다. 나는 아버지 하고 따랐으나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고 어두운 골목길을 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아, 우리 같은 노새는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자전거가 쌩쌩거리는 대처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가 하던 말,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새를 부려. 했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또 한 마리의 노새를 찾아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 자, 1970년대 서울은 산업화가 막 시작되고 엄청 차이가 컸던 시절이에요. 주인공의 옆 동네에 새 마을이 들어섭니다. 도시가 들어서죠. 그 신도시는 자동차가 다니고 비행기가 보이고 자전거가 쌩쌩거리는, 그래서 최소한 자동차를 몰고 다녀야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였죠. 그런데 바로 옆 동네 아직은 시골화처럼 되어 있는 주인공의 동네는 아버지가 연탄 배달을 하는데 노새로 합니다. 그런데 노새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파트죠. 네. 그래서 산업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민들의 모습, 즉 주인공과 아버지 가족의 모습을 노새에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1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나의 시각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2번 구체적 지명을 제시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3번 배경 묘사를 통해 향토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4번 대화를 통해 등장인물 간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자,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주인공이 나죠. 그래서 나의 시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겠죠? 자, 2번, 3번, 4번은 네,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알맞은 설명은 1번이겠죠. 12번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우리를 본 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나와 매달렸다.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노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2번 노새를 찾으러 나갔던 형이 다쳤기 때문에. 3번 노새가 난동을 부려 순경이 찾아왔기 때문에. 4번 경찰에서 노새를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 어머니가 허둥지둥 왔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마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어쩌고 글쎄 경찰서에서 당신을 오래요. 그놈의 노새가 사람을 다치고 가게 물건들을 박살냈대요. 이걸 어쩌지? 라고 말했죠. 자, 어떤 것 때문인가요? 네, 3번이죠. 노새가 난동을 부려 순경을 찾아왔기 때문이죠. 네, 12번은 3번입니다. 13번 A에서 D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산업화 도시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삶을 비유하는 소재. 자, 글로 돌아가서 A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자, A 어떤 거냐면요. 가게 물건들을 부셨대요 할 때 가게 물건입니다. B는 본문이 네, 요렇게 나와야겠네요. 자, A 가게 물건을 박살냈대요. B 도로 무슨 법이라나 하는 법. 그다음 C 자동차. D 또 노새 한 마리, 또 한 마리의 노새. 자, 아버지를 비유한 건 뭘까요? 아버지 삶은 네, D겠죠. 노새 또 다른 노새 한 마리. 네, 그래가지고 4번, 13번은 4번 되겠네요. 14번에서 16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14번에서 16번은 한용운 시인의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시입니다. 자, 이 시는 님의 침묵에 수록돼 있고요. 네, 한용운은 그 승려이면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러면 저희 나라가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 시기를 봤을 때 1910년 초반이었죠. 그래서 1920년에 네, 26년에 나왔네요. 26년에 네, 이 시가 이제 탄생을 했고요. 이 시절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한용운 시인의 특징은 사랑 노래처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움, 사랑, 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시의 깊은 뜻은 조국, 나라, 네,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자,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4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묻고 답하는 형식을 활용하고 있다. 2번.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3번. 첫 연을 마지막 연에서 다시 제시하고 있다. 4번. 비읍, 니다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살리고 있다. 자, 틀린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이 시는 비유적 표현을 통하고 있지요. 네, 왜냐하면 조국을 님에게 비유했죠. 네. 그 다음
첫 연을 마지막 연에서 다시 재연하였습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자, 3번. 4번이네요. 비읍, 니다의 반복. 자, 비읍, 니다 볼까요? 끝나는 말. 네. 건너갑니다. 네, 뭐뭐 씁니다. 건너갑니다. 자, 끝나는 말이 다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네, 이걸 운율로 살리고 있습니다. 1번, 묻고 답하는 형식입니다. 네, 묻고 답하지는 않고 있죠. 네, 그래서 14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입니다. 15번, 기역에서 미음 중 다음 밑줄 친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를 배경으로 고려할 때 이 작품에는 조국 독립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다. 자, 이 확신이 담겨 있는 네, 글은 어느 부분일까요? 기역에서 리을 중 찾아볼게요. 조국 독립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역, 흑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네, 요거는 조국 독립에 대한 확신이 아니죠. 니은, 당신이 아니 오시면, 자, 당신은 네, 조국입니다. 광복. 네. 그러니까 요것도 조국 광복의 뜻이 아니죠. 아니 오시면 부정적인 말이죠. 디귿, 나를 돌아보지 않고 가십니다. 그려. 이렇게 말하죠. 네, 요것도 광복에 대한 의미가 아니죠. 리을,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네, 그러면 알맞은 것은 확신은 리을이네요. 기다리고 있는 나는 기다리는 이유가 조국 독립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15번은 4번이 되겠네요. 16번, A로 볼 때 당신에 대한 나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요거입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자, 나는 나룻배고요. 당신은 행인이죠. 그럼 나는 네, 당신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틀린 것 고르기예요. 1번, 인내하는 태도. 2번, 도전하는 태도. 3번, 희생하는 태도. 4번, 헌신하는 태도. 잘못된 것은 도전이죠. 네, 지금 도전하는 자세는 아니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16번, 2번입니다. 자, 춘향전이 나왔습니다. 17번에서 19번은 춘향전, 우리 고전소설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여봐라, 사령들아, 너희 사토께 여쭤라. 먼 데 있는 거린이 마침 잔치를 만났으니 고기하고 술이나 좀 얻어먹자고 여쭈어라. 사령 하나가 뛰어나와 등을 밀쳐낸다. 어느 양반인데 이리 시끄럽소. 사또께서 거지는 들이지도 말라고 했으니 말도 내지 말고 나가시오. 운봉 수령이 그 거동을 지켜보다가 무슨 짐작이 있었는지 변사또에게 청했다. 저 거린이 옷차림은 남루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저 끝자리에 앉히고 술이나 한 잔 먹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소. 운봉 생각대로 하지요마는 마지못해 입맛을 다시며 허락한다. 어사또 속으로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랏줄은 내가 져라. 되뇌이며 주먹을 꽉 쥐고 있는데 운봉수령이 사령을 부른다. 저 양반 드시라고 해라. 어사또 들어가 단정히 앉아 좌우를 살펴보니 마루 위에 모든 수령이 다과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 느린 가락을 즐기는데 어사또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귀퉁이가 떨어진 개다리 소반에 당나무 젓가락, 콩나물에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이 놓였구나. 상을 발로 탁 차 던지며 운봉의 갈비를 슬쩍 집어들고 갈비 한 대 먹읍시다. 다리도 잡수시오 하고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런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으니 운자를 따라 시 한 수씩 지어보면 어떻겠소. 그 말이 옳다. 다들 찬성을 했다. 운봉이 먼저 운을 낼 때 높을 고자, 기름 고자 두 자를 내놓고 차례로 운을 달아 시를 지었다.
앞사람이 끝나면 뒷사람이 받아 시를 지을 때 어사또 끼어들어 하는 말이 이 거린도 어려서 글을 좀 읽었는데 좋은 잔치를 맞아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그냥 가기가 염치가 아니니 한수 하겠소이다. 운봉이 반갑게 듣고 붓과 벼루를 내주니 백성들의 사정과 변사또의 정체를 생각하여 시 한 편을 써내려갔다. 금술잔에 좋은 술은 수많은 사람의 피요. 옥쟁반에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 눈물도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의 소리도 높구나. 이렇게 시를 지어 보이니 술에 취한 변사또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그를 받아본 운봉은 속으로 앞불싸 일났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 춘향 전에는 이몽룡이 지금 그 암행어사로 잠입해서 들어와 있는 장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보이면 변사또의 생일에 그 지역, 그 주변 그 원님들이 초대되어서 즐기고 있는 장면이죠. 자, 여기에 남루한 옷차림의 거짓골로 이몽룡이 등장을 슬쩍 합니다. 운봉은 그 남원시에 있는 읍 이름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원님들이 그 주변에 동네 그 원님들이죠. 그래서 뭐 구례, 곡성, 순창, 진안, 장수 등 이런 원님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 중에 운봉도 이름이 그 지역 이름이죠. 그래서 운봉은 알아보았죠. 이몽룡이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변사또는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1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7번 윗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일치하는 것은 1번 사령은 어사또를 잔치에 몰래 들여보냈다. 2번 운봉은 어사또의 시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였다. 3번 어사또는 자신의 지조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4번 변사또는 어사또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시를 지었다. 자, 알맞은 것은 운봉이 어사또의 시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마지막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래서 17번은 2번이 맞네요. 18번 기역에서 리을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자, 기역 볼게요. 기역 저 거린이 합니다. 이 거린 누구일까요? 네, 거린은 바로 이몽룡이죠. 네, 이몽룡. 그 다음 자, 니은 어사또. 자, 어사또 마찬가지입니다. 암행어사 이몽룡이죠. 자, 오늘은 오랏줄은 니가 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누구죠? 요건 변사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리을 저 양반 드시라고 해라 해서 누구죠? 저 양반은 역시 거짓골로 찾아온 이몽룡이죠. 그래서 다른 것은 뭘까요? 디귿이네요. 디귿만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대상이 다른 것은 디귿 3번이 답이 되겠네요. 19번 A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볼게요. 시가 지금 나옵니다. 이몽룡 즉 암행어사가 지은 시인데요. 금술잔에 좋은 술은 수많은 사람의 피요. 옥쟁반에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 눈물도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의 소리도 높구나. 자, 이것의 기능이 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19번 1번 비유를 통해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2번 후렴구를 활용하여 흥을 돋우고 있다. 3번 과거에 즐거웠던 한때를 떠올리게 한다. 4번 헤어진 인물들이 서로의 사랑을 의심하게 한다. 자, 19번 시가 어떤 걸 의미하고 있죠?
대상을 지금 비판하고 있죠. 네. 백성들의 피와 눈물을 모른다. 그래서 19번은 1번 비유를 통해 대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20번에서 21번 정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광표 작가의 정전기가 겨울로 간 까닭은 겨울만 되면 정전기가 기승을 부린다. 정전기란 전하가 정지 상태로 있어 그 분포가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전기 및 그로 인한 전기 현상을 말한다.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정전기는 건조할 때 잘 생긴다. 습도가 높으면 공기 중에 수분이 전하가 흘러 들어갈 수 있게 있는 도체 역할을 하여 정전기가 수시로 방전된다. 따라서 습도가 높으면 정전기도 잘 생기지 않는다.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보다 적게 흘리는 사람에게 정전기가 많이 생기는 것도 같은 까닭에서이다. 또한 정전기는 전자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마찰에 의해 잘 생긴다. 마찰할 때 전자를 쉽게 잃는 물체가 있고 전자를 쉽게 얻는 물체가 있다. 예를 들면 털가죽 종류는 전자를 쉽게 잃고 플라스틱 종류는 전자를 쉽게 얻는다. 우리 몸은 전자를 잘 잃는 편이므로 전자를 쉽게 얻는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같은 합성 섬유로 된 옷을 자주 입는 사람은 정전기와 친할 수밖에 없다. 정전기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도 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복사기는 정전기를 이용한 대표적인 제품이다. 복사기는 정전기를 이용해 토너의 잉크 가루를 종이에 붙인다. 식품을 포장할 때 쓰는 랩이 그릇에 잘 달라붙는 것도 정전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전기가 겨울로 간 까닭. 네, 정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20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습도가 높으면 정전기가 잘 생긴다. 2번 마찰에 의해 정전기를 줄일 수 있다. 3번 정전기는 포장용 랩이 그릇에 붙지 않게 한다. 4번 마찰할 때 털 가죽 종류는 전자를 쉽게 잃는다. 자, 1번 습도가 높으면 정전기가 잘 생기나요? 반대였죠. 네, 방전, 즉 정전기가 사라집니다. 2번 마찰에 의해 정전기를 더 많이 일으키죠. 3번 포장용 랩 또한 정전기를 이용한 잘 달라붙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고요. 4번 털가죽은 전자를 쉽게 잘 잃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생기죠. 20번은 4번입니다. 21번 기역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쓰인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이 뭐냐면 정전기란 하고 무엇이란 하고 말하는데요. 자, 요걸 뭐라고 하냐요? 정의라고 합니다. 네, 이야기의 뜻을 전달하죠. 정전기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의가 사용된 예를 찾아볼게요. 1번 시계는 태엽, 초침, 분침, 시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번 요구르트, 된장, 치즈는 발효식품의 예로 들 수 있다. 3번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게 되어 해수면이 상승한다. 4번 마술이란 재빠른 손놀림이나 여러 장치 등을 써서 불가사의한 일을 해보는 것을 말한다. 자, 정의 뜻을 설명하는 설명 방법은 어떤 걸까요? 네, 4번이네요. 마술이란 무엇이란 하고 나오는 게 정의법이죠. 21번은 4번입니다. 22번 밑줄 친 부분이 니은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자, 니은은 어떤 표시인지 볼게요. 자, 니은. 건조할 때, 정전기는 건조할 때 잘 생긴다. 자, 무엇이 만들어진 것을 말하네요. 생긴다. 자, 그러면 니은과 같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잘 생긴다, 만들어졌다. 그녀는 이국적으로 생겼다. 모양새죠. 요건 아니죠. 그 다음 네, 비가 와서 무지개가 생겼다. 3번 은밀히 한 일이 발각되게 생겼다. 4번 그 약은 맛있는 사탕처럼 생겼다. 자, 알맞은 것은 뭘까요? 똑같은 것. 네, 무지개가 생겼다가 같은 의미네요. 네. 그래서 없던 것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같은 뜻인 건 2번입니다. 23번에서 25번 글은 석빙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광표 작가의 조상의 슬기가 낳은 석빙고의 비밀. 옛날 우리 조상들이 겨울철에 저장한 얼음을 여름까지 보관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비밀은 석빙고에 있다.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은 냉각과 저온 유지의 두 단계로 나뉜다. 얼음을 넣기 전에 내부를 냉각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얼음을 넣은 뒤 7에서 8개월 동안 내부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는 우선 겨울에 석빙고의 내부를 냉각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경주 석빙고의 겨울철 내부 온도는 평균 영상 3.9도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지하실 내부 평균 온도가 영상 15도 안팎이니 석빙고 내부가 얼마나 차가운지 쉽게 알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석빙고 내부를 냉각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석빙고 출입문 옆에 세로로 튀어나온 날개벽에 숨어 있다. 겨울에 부는 찬 바람은 날개벽에 부딪혀 소용돌이로 변한다. 이 소용돌이는 추진력이 있어서 힘차게 석빙고 내부 깊은 곳까지 밀고 들어가게 되고, 석빙고 내부는 이렇게 냉각이 된다. 두 번째 단계는 2월 말 무렵 얼음을 저장하고 나서 7월에서 8개월 동안 석빙고 내부를 저온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저장한 얼음은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어도 녹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여름에도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석빙고의 절묘한 천장 구조에 있다. 석빙고의 천장은 1에서 2m 간격을 두고 나란히 배치된 4개에서 5개 아치형 구조물로 되어 있다. 각각의 아치 사이에는 움푹 들어간 공간이 있는데 이를 에어포켓이라고 한다. 얼음이 저장된 후 조금씩 더워진 내부 공기가 위로 뜨면 그 공기는 에어포켓에 갇혀 아래로 내려올 수 없게 된다. 이곳에 갇힌 더운 공기는 에어포켓 위쪽에 설치된 환기구를 통해 밖으로 배출된다. 이렇게 해서 석빙고 내부는 한여름에도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자, 석빙고의 모양을 한번 볼까요? 네, 잠시만요. 네이버에서 경주 석빙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볼게요, 한번. 네,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 보시면 이게 석빙고의 모양인데요. 자, 바깥의 모양을 보면 이게 날개벽이에요, 지금. 네, 요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네, 날개벽이고요. 자, 요렇게 가운데 지금 사진 보이시지요? 네, 여기에서 날개벽이고 요 벽에 부딪혀서 이 구멍으로 소용돌이 치면서 네, 찬 공기가 겨울에 소용돌이 치면서 들어가죠. 자, 들어가면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장면처럼 아치형, 결국 천장이 둥근 모양의 4-5개의 이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홈이 있는데요. 요 장면이 더 잘 보이시죠? 자, 움푹 들어간 곳으로 뜨거운 공기는 항상 위로 더 위로 올라가는데 이 움푹 들어간 사이로 뜨거운 공기들이 꽉 차게 됩니다.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앉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결국 밑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이 아치 사이의 틈, 네, 아치 사이에 요 사이에 있는 공간에 뜨거운 공기가 차서 그래서 네, 석빙고의 온도가 유지된다고 하는 거예요. 경주에 여행 가시면 한번 들려보세요. 그럼 이어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23번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설을 통해 중심 화제를 검증하고 있다. 2번 중심 화제의 원리를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 3번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4번 통계 자료를 통해 중심 화제의 장점을 부각하고 있다. 자, 어떻게 내용을 전개하고 있나요? 네, 석빙고의 원리를 천천히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은 2번이 되겠죠. 네, 2번입니다. 23번은. 24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얼음 저장은 석빙고 내부를 냉각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2번 석빙고의 겨울철 내부 온도는 일반적인 건물의 지하실 내부 평균 온도보다 낮다. 3번 석빙고 내부의 날개벽은 더운 공기를 위로 뜨게 한다. 4번 에어포켓 위쪽에 설치된 환기구는 내부를 저온 상태로 유지하는 장치이다. 자, 알맞지 않은 것은 어떤 걸까요? 네, 날개벽 이야기가 지금 잘못됐죠. 더운 공기를 위로 뜨게 하는 것은 아치형 사이의 틈이었죠. 자, 그러면 날개벽은 뭘 하나요? 겨울에 찬 바람을 소용돌이 쳐서 날개벽에 부딪혀서 소용돌이로 변하게 하고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죠. 그래서 24번 잘못된 내용은 3번입니다. 25번 기역에서 리을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기역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네. 자, 기역 유지 니은은 내부 디귿 냉각 리을 간격 사전적 의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기역은 유지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감 니은 내부 안쪽의 부분 디귿 냉각 식어서 차게 됨 리을 공간적 벌어진 사이 간격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 다른 건 어떤 거죠? 1번이죠. 네,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건 상승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유지는 그럼 사전적 의미로 어떤 뜻이냐? 자, 어떤 상태나 상황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유지시키자 이렇게 말하죠. 보존 또는 변함없이 지탱하는 것. 이것을 사전적 의미의 유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국어 문제 풀이를 모두 마쳤고요. 네, 2021년도 2회차 국어 문제 풀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새로운 글, 또 새로운 문법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있게 나오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학적으로 많이 점점 더 치우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글을 좀 읽고 읽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시려면 소리 내어서 천천히 읽는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많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리 내서 읽을 때 더 큰 효과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실 때는 최대한 소리 내서 읽는 걸로 여러 문학 작품이나 다양한 설명하는 글
그다음 주장하는 글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5문제까지 국어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